푸웨이웨이는 중국 후베이성 샹양시 난장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부모 외에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원은 자전거 수리였고 어머니는 여기저기서 잡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이었을까요? 중학교를 졸업한 웨이웨이는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대도시로 가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2009년 웨이웨이는 상하이에서 한 외자 기업의 의류 매장 점원으로 취직합니다. 같은 해 6월 영국 본사에서 상하이 지사의 한 임원을 파견합니다. 마이크 심슨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 도시 카운티 출생이고 푸시보다 5살 많았습니다. 마이크는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늘 여러 매장을 순회했습니다. 각 지점의 판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 과정에 아동복 코너에서 근무하는 푸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2010년 마이크와 푸시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래전에 이미 이혼했던 마이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에서 상하이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아들 잭이 세상에 태어나죠. 혼전 임신으로 생긴 아이였습니다. 출산 후 푸시는 사직하고 전업주부로 됩니다. 마이크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도 집에 오면 아이와 잘 놀아줬고 아이한테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잘 시간이 되면 다정하게 자장가도 불러주는 자상한 아빠였죠. 하지만 푸시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쇼핑을 즐기거나 술집, 노래방, 클럽 같은 곳에 뻔질나게 들락거렸죠. 무분별한 사치품 구매도 점차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경제 능력이 자신의 물질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마이크가 그녀의 과소비를 지적하면 다짜고짜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하던 중 마이크가 잔소리를 하자 남편의 머리에 접시를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마이크는 심한 출혈로 병원에 가서 상처를 꿰매야만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마이크의 이마에는 흉터가 남았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2012년 딸 에리스가 태어나지만 부부 사이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2015년 마이크는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의 전업주부로 경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푸시에게 마이크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당연히 이혼에 동의할 리가 없었죠. 고심 끝에 마이크는 별거를 제안합니다. 두 아이는 자신이 키우고 매달 푸시한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매주 한 번씩 아이 보러 와도 된다고 푸시를 설득하죠. 결국 푸시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마이크는 시간만 되면 두 아이를 데리고 놀러 다녔고 영국으로 휴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의 사랑법은 단순했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사랑이 변하면 헤어지는 것. 그리고 쿨하게 서로를 축복해주는 것. 그런 마이크와는 전혀 다르게 푸시는 언젠가 다시 남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마이크가 여전히 혼자임을 확신할 때마다 그 기대와 희망은 커져만 갔죠. 하지만 마이크는 영국 유학을 다녀온 직장 동료 린징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마이크는 린징에게 자신이 아내와 별거 중이고 이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죠. 마이크를 많이 좋아했던 린징은 마이크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아이 보러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푸시는 치미는 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여자와의 동거는 엄연히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2017년 3월 20일 저녁 8시 푸시는 두 친구와 함께 마이크의 거처로 쳐들어갑니다. 불륜 현장을 잡고 그 증거를 공개해서 뻔뻔한 두 남녀에게 망신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푸시가 핸드백에 칼을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친구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마이크의 집에는 린징이 함께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그들은 촬영을 하는 한편 린징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어댑니다. 그것이 마이크는 몹시 언짢기만 했습니다. 이미 별거 중인 사이에 아내의 행위는 도를 넘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푸시는 욕설도 모자라 린징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마이크가 두 여자를 뜯어말리려고 시도했지만 푸시는 갑자기 가방에서 칼을 꺼내듭니다. 린징은 오른팔이 칼에 찔렸고 마이크는 피 흘리는 린징을 황급히 품에 감싸 안으며 푸시를 사정없이 질책합니다. 이에 격분한 푸시는 칼로 남편의 목과 흉부를 4차례 마구 찌릅니다. 마이크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두 아이는 세상 모르고 방에서 달콤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푸시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경찰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2018년 7월 9일 법원은 푸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마이크 부모에게 15만 위안을, 린징에게 29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참극이 벌어진 다음 날 푸시의 오빠가 두 조카를 후베이 고향집으로 데려갑니다. 상하이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던 잭은 시골 동네 학교의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거주 조건도 열악하여 사촌 형제와 셋이 한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 이언 심스는 두 손주를 영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었고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언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푸시의 형량을 줄여주려고 했었습니다.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지만 손주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푸신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귀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외갓집에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보증금으로 푸시 가족에게 52만 위안을 선불해야 한다. 푸시의 아버지는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뱉어냅니다. 우리 딸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지도 모르니 당신이 우리 부부의 노후자금을 줘야 해. 그들의 의도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언은 탄원서 제출을 포기합니다. 푸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양육권을 위한 이언의 힘든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영국과 샹양을 부지런히 오가며 긴 소송을 벌인 끝에 이언은 드디어 7만 8천 위안을 지불하고 손녀 에리스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손자의 양육권을 얻는 데는 실패합니다. 잭과는 가끔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집니다. 푸시 가족은 죽어도 잭의 후견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푸시가 최소형량인 20년 동안 복역하고 출소할 경우 50대고 그때면 20대 후반으로 성장해 있을 잭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에리스는 영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언은 손자 잭과 영상통화를 원했지만 초반에 푸시 가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협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언은 손자와 영상통화를 할 기회를 겨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컴퓨터에 마이크의 사진을 올리자 아이는 아빠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에리스는 점차 부모의 부재에 대해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언은 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통역사를 찾아서 에리스에게 아빠의 사망과 엄마의 수감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잭도 여동생이 영국으로 떠난 뒤 외갓집 가족한테 내막을 전해 들었고 교도소로 2번 면회를 갑니다.